안녕하십니까. 심동보 자유외국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 조금 전에 긴급 재난 문자 받으셨습니까? 저는 2번 받았는데요. 사실은 그 재난 문자 때문에 방송을 하다가 2번 중단했습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예, 여러분들 짜증 안 나십니까? 재난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서울특별시에서 나온 건데요. 긴급 재난 문자. 내일 아침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과 빙판길이 예상되므로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겁니다. 이 재난 문자를 말이죠, 핸드폰에 뺑뺑 울리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울린 거예요. 또 이제 그거 울렸으니까 안 오겠지 해서 방송을 또 재개했더만 또 울린 거예요. 이게 재난이 아니라 이 재난 문자 이 자체가 재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세월호 뭐 7시간이 어떠고 저쩌고 하면서 대통령 탄핵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이 양반들이 트라우마가 있는 것인지 완전히 면피하는 것도 아니고 좀 심합니다. 심해. 그러면서 정부가 말이에요, 국민들이 알아서 그 뭐 할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내일 아침에 빙판길이 예상되니 이런 거는 인터넷에 거의 다 뜹니다. 기상 예보에. 며칠 전에 뭐 KBS는 하루 전 예보를 뉴스에 내보내가지고 또 방송사고를 냈지 않습니까?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그러면서 2월 12일이죠. 일주일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불법 사이트 895곳에 대해서 차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엄청난 얘기에 대한 반발이 저 자신부터가 마찬가지고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 명이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이 잘못된 거라고요. 맹분이 뭐냐면은 해외 사이트에 퍼져 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뭐 이게 주 목적입니다. 뭐 부가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 이게 맹분인데 이게 실제 차단돼 가지고요, 그 대상자한테 날아온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접촉하려고 하는 정보 가로 사이트에서 국가보안법, 이 갑자기 국가보안법이 나옵니다. 이게 야동 사이트, 예? 야동 사이트고 국가보안법하고 뭐 관계 있죠? 근데 국가보안법 위반 등 안보 위해 정보가 제공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보안법, 사문화된 국가보안법. 이 정권이 야당 시절에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이 국가보안법 철폐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갑자기 국민의 인터넷 자유를 차단하면서 들고 난 맹분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지금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해당 정보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차단된 것이며 이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 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사이트 분야 안보위해 행위, 사이트 분야 안보위해입니다. 안보는 안보. 성인들이 그 야동 사이트를 검색해서 보든 안 보든 자기 판단에 있는 것이지, 정부가 나서 가지고 그것을 차단하면서 들고 나온 맹분이 안보입니다. 안보. 담당 기관은 사이버경찰청, 전화번호 1566-01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보위해 행위라는 거예요. 안보위해 행위. 이 정부가 그렇게 안보에 자신하면서 북한은 핵 폐기 신용도 안 하고 있는데 전부 용도 폐기된 쓸모없는 소위 뭐 핵시설, 뭐 영변 핵실험장, 풍계리 핵실험장, 또 뭐 미사일 발사 시험장, 지금은 그 폐기 쇼를 하고 말이죠. 지금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 그걸 또 지금 주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 큰 과감한 조치로 그거를 이제 들고 나와서 종전선언도 얻어내고 제재 완화 내지는 해제까지 얻으려고 하는 그 속내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아무런 핵 목록, 무기 목록 아무런 제시도 안 한 북한의 그 선의를 믿고 우리는 이미 안보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 차단하면서 안보를 핑계댔는데 실제 전방에는 안보 거의 해제됐어요. 지금 보니까. 작년 9.19 평양 정상회담 때 남북 군사 합의서를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식 명칭은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채택해 가지고 작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군사 주권이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 안보가 해체된 수준. 제가 군에 평생 있었기 때문에 흔히 보이는데요. 일단 병사들의 정신무장부터 완전히 그냥 허물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 육군 병사가 기껏해서 21개월 근무하는 병사가 뭘 그렇게 밖에 일이 많게 평일에도 외출을 시키고 말이에요. 예? 휴대폰 사용하게 하고 말이죠. 전방에 있는 철조망 걷어내고 말이죠. 해안선 철조망 걷어내고 대전차 방호벽 철거하고 지뢰도 철거하고 GP도 철거하고 전방지역 정찰도 금지시키고 기동훈련도 안 하고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전력정강까지 북한하고 합의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군사 주권을 가진 나라의 국방이냐 이겁니다. 말로는 그냥 주권 하면서 말이죠. 전시작전 통제권도 조기에 한수해야 된다. 전부 군사주권을 그런 때는 덜 먹이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그냥 군사주권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면서 들고 나온 맹군이 국가가 뭡니다? 안보 위해 행위입니다. 이율 배반도 이런 이율 배반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에 접속 시 화면을 암전시키는 기술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 접속, 그러니까 인터넷 접속 방식이 HTTP, 그 다음에 HTTPS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HTTP는 원래 감청이 가능한 일반 통신 방식이고 HTTPS는 감청이 불가능한 암호화된 통신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HTTPS까지 지금 차단을 했다는 거예요. 접속 시 화면을 암전시키는, 그냥 깜깜하게 만드는 거죠. 기술 조치를 취해가지고 보안 접속이나 우회 접속 시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와 공조해가지고 SNI, 소위 서브 네임 인디케이션 기술로 사이트를 차단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게 지금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굉장히 인터넷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세계 1위지 않습니까? 세계 1위. 인터넷 이용률이 세계에서 탑이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이 차단이 된다든가 접속이 제대로 안 되면요 엄청 불편하게 돼 있어요. 저도 굉장히 불편 느끼거든요. 저는 매일 인터넷 검색하고 보는 시간이 보통 한 2시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나이가 들었는데 불구하고. 근데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와대에 이거 잘못됐다고 국민청원이 벌써 23만 명이 지금 아마 25만 명 지금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23만 명을 돌파했으니까요. 엄청난 지금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이나 중국 같이 말이에요. 전체주의 독재 국가입니까?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인터넷 통제하고 차단하고 하는 거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라고는 여러분 상상이 했습니까? 그게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가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이. 적나라하게 이게 예시해 주는 거예요. 조지 오웰이 1984년 소설을 발표했죠. 동물농장들. 그게 빅브라더스 노래예요. 빅브라더. 모든 독재자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빅브라더가 등장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지금 여러분 못 느낍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빅브라더입니까? 남이 쏘주지 않으면은 말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A4지 들고 말이죠. 외국 정상하고 간단한 인사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력이 떨어지고 말이죠. 상식에서 먼 사람이 빅브라더가 돼가지고 5,300만 국민을 통제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못한 빅브라더가 여러분을 통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끔찍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있는 국민을 이러한 정근대적인 독재적인 전체주의적인 사고로 인터넷까지 차단할 수 있느냐, 이런 엄두를 낼 수 있었느냐,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이 정권이 이대로 가다가는요, 스스로 제가 보면 붕괴를 자초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통계청이 어제 말이죠,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그럽니다. 통계청이. 그런데 그 통계청이 뭐니까,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받지 않고도 소득, 지출 등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거 통계조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통계조사 활용 후에는 당사자에게 사후 고지를 하겠다. 왜냐면 현행 금융실명법에는 금융거래 정보를 얻으려면은 반드시 개인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개인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개인의 금융정보를 들여다보겠다, 정부가, 통계청에서. 물론 통계 조사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금융정보 다 들어보겠다는 것이고,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 그 뭐 야동이든 뭐든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다 큰 성인을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서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한테 유해로우면은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왜 정부가 이게 해롭지 않다를 정부가 판단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공산 전체주의 독재국에 좀 살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입니까? 전체주의 독재자입니까? 자유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리고 이 정부가 지난번 김경수 드루킹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에 의한 대선 뭡니까 불법, 그러니까 대선 혐의로 지금 구속됐어요. 법정 구속. 그게 정확하게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를 적용해야죠. 징역 2년을 좀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판결문에 딱 나와야지니까, 대선 집권을 위해서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집권, 대선 승리 후 정권의 안정적 운영 및 존속을 위해 주요 포털 사이트에 게시되는 정치 관련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죠.
왜? 이 규모가 말이에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야당일 때, 그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댓글 조작을 가지고 임기 내내 대선 불복을 했습니다. 근데 국정원 댓글 조작에 300, 600입니다. 300, 600.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수가 28만 8,962건이에요. 그런데 드루킹이 댓글 조작한 거는요 8,840만 1,214건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306배야. 305.9.1 쭉 나가는 306배예요. 어마어마한 게 말이야. 제가 보기에는 모든 일일 그 정치 기사에, 정치 관련 기사에 100%의 댓글 다 다른 거예요. 자동으로 막 댓글이 돌아가도록. 한마디로 나쁜 놈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경쟁 후보보다 앞서 나가면서 대통령까지 당선시켰다 하는 의혹이 지금 거의 기정사실처럼 돼 있어요. 그런 정부가, 인터넷을 그렇게 악용한 정부가 인터넷 국민의, 절대다수 국민의 무작위로 자유를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통계 조작도 모자라 가지고 금융 정보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거야, 통계 목적으로. 그리고 지금 2월 8일 딱 열흘 전이네요. 5.18 진상규명 국회 공청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5.18 그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법인가요? 작년에 여야 합의를 해가지고 통과해가지고 지금 특별위원회를 뭐 구성하고 하는데, 그 한 일환으로 공청회를 당연히 민주국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공청회에서 일부 좀 과격한 발언이 있다고 해서 공청회 자체를 그렇게 농단, 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죠.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5.18 망언들 아예 그냥 표준말처럼 그냥 규정해버렸어요. 5.18 망언. 북한 특수군 600명이 내려왔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도. 하여튼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럼 막 여러 가지 방대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한 사람, 그 사람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그리고 조사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5.18에 무슨 유공자가 지금 작년 9월 말 기준 말이죠. 국가보훈처에서 발표한 게 4,407명이랍니다. 4,407명. 근데 이분들 명단이 공개된 적이 없어요. SNS 상에는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분들이 명단과 그 다음에 거기에 유공자로 선정된 배경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적 조서, 공적 내용 말이죠.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왜냐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요. 국민 세금까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보상하기 위해서. 그럼 당연히 공개해야죠. 근데 지금 말이죠. 지난 2월 1일자 나라사랑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나라사랑 신문에 국가유공자 맹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말이에요. 올해. 그리고 보훈처장이 맹패를 다는 장면까지 사진에 나와요. 거기에 독립유공자가 7,697명이고 민주유공자가 2,266명이고 국가유공자가 200만 5,820명이 딱 돼 있어요. 여기 5.18 유공자는 없습니다. 그만큼 명예스러운 유공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분들의 그걸 공로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명예를 더 고양시키기 위해서 집에다가 맹표를 붙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 사업으로 예산을 들여서. 근데 그렇게 명예스러운데 왜 5.18 유공자는 명단을 아직 공개 안 하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기 입으로 작년
어떤 뭐 기념식에서 5.18 관련 기념식에서 자기는 5.18 그때 그 이전에 광주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무런 인연이 없다. 그렇게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국가 유공자로 5.18 유공자로 지정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런 광주 그때 5.18 민주화 운동에 직접 기여한 게 없으면서 유공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한 사례가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공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유공자로 지정되어 가지고 혜택을, 온갖 혜택을 다 보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혹이라는 거예요. 그럼 규명해야죠. 근데 문제는 야당뿐만 아니고 그 공청회를 주관한 5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까지 잘못된 거다. 공청회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면서 그게 전부 징계위원회, 뭐 윤리위원회인가요? 해부해가지고 이미 이종명 의원인가 그분은 이미 제명이 돼버렸어요. 자유한국당에서. 아, 그분이 뭘 잘못한 거죠? 그분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북한 특수군이 뭐 내려왔다는 이 주장, 이거 한번 검증을 해보고, 그 다음에 5.18 유공자에 대해서 맥날 공개하고 공적이 공개되면 나는 자진 원직으로 사퇴하겠다고 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조치는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제명해버린 거예요. 그 자유한국당이 그러면서도 뭐 재집권을 어떻게 운이하는데, 제가 보니까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우스운 얘기. 예? 어제 보니까 JTBC 손석희 사장이 아래 아침 7시 40분에 출두를 해가지고요. 어제 새벽 2시 40분경에, 그러니까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마포경찰서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게 장면이 나왔어요. 이분도 많은 국민이 있지도 않은 태블릿 PC를 최순실이 사용했다. 그게 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 등등 해서 거기서 이게 탄핵 증거의 불씨를 그냥 지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노는 내용이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청와대에서 세월호 7시간 동안 뭐를 했다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추측성 보도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장본인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근데 본인은 지금 현재 보면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밤늦은 시 일요일 10시에 과천 그 어석한데 산비탈에 그거 왜 갔느냐, 그 공터에 차를 몰고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누가 의제자가 내리는 걸 봤다, 자기는 모친을 태우고 갔었다 했다가 아무도 태우지 않았다가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김씨를 알아챈 프리랜서 기자한테 덜미가 잡혀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면서 해유하기 위해서 취업을 알선했다가 사업 제안을 했다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혐의를 지금 또 폭행에 그런 예? 여러 가지가 연루돼 가지고 조사를 19시간까지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 혐의가 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아직도 뉴스를 진행하는 모양입니다. JTBC 보도부문 사장으로서 말이죠. 이렇게 뻔뻔하게 여론을 조작하고 인터넷 여론을 댓글을 조작해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유리하게 조성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여론을 거짓 방송으로 여론을 조작해서 대통령 탄핵을 시키고 좌파 정권 출범에 공헌을 하고, 그러면 지금 출범한 정권이 또 이렇게 국민의 인터넷 자유까지 차단하고 통계 조작도 하고 통계에 필요한 금융실명법 위반까지 해서라도 개정해서라도
금융정보를, 국민의 일반 금융정보를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2월 말에서 4월, 3월, 4월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고비로 저는 보입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 1년 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비핵화를 완료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렇게 여러 번 발표하고 미국 대통령에도 이야기하고 국제사회에도 그렇게 다 이야기했어요. 1년 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도록 약속했다. 지켜보겠습니다. 2달. 아마 문재인 대통령 매우 지금 초조할 겁니다. 불안할 겁니다. 왜? 큰 소리 친 건 있는데 아무런 지적대기 없으니까요. 대신 우리는 안보 해체에 가까운 조치를 이미 해버렸고요. 평화다 온 것이냐,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냐, 국민들한테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 거짓 평화쇼에 놀아나도록 한 거죠. 거기에다가 안보를 빌미로 안보 위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인터넷 HTTPS 차단 조치까지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